운전자 팩폭 콘텐츠 계속 해주면 안 될까? 너무 유익했어. 그게 성대 소모가 좀 있어요. 약간 천진반의 기공포 같은 겁니다. 계속 쓸 수가 없고요. 성대 생명력을 써서. 근데 운전자 콘텐츠 조금 뭐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운전을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누군가한테 그것을 배워야 하겠죠. 제가 아는 걸 그냥 말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운전 필기 시험이 워낙 쉽다 보니 뭐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나라 운전 면허 시험이 되게 간소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하던 사람이고 특히나 건설사 사장이었다 보니까 빠르고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이 가치를 좀 두는 사람이겠죠. 그러다 보니 운전 면허 간소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면허를 따서 빠르게 이 사회에 진출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를 살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거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별 거지 같은 애들도 면허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00년대에 면허를 땄고 그 이후로 제 아내가 면허 따는 거 보고 이랬는데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던 것 같고, 저 특히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차를 움직이는 감을 익혀서 주차를 하고, 우리 때는 그 측면 주차 후면 주차 다 했던 것 같은데 뭐 둘 중 하나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둘 중에 하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강사님이 어디까지 붙인 다음에 핸들을 풀로 돌린 다음에 후진 넣으시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공식을 알려줘 버리지 내가 차를 운전하는 감을 알려주지를 않잖아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도로 연수를 하잖아요. 강사님이 옆에 타시고 이제 같이 도로 연수를 하는데 매번 똑같은 길을 뺑뺑이를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그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곳에서 하는 걸 선호해서 코스도 좀 그런 식으로 짜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해서 운전자가 겪게 될 좀 복잡한 상황들을 겪지 않는 시험이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누가 저번에 질문을 했었는데 뭐 운전 잘하는 비법 있나요? 뭐 이번에 땄습니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친구한테 했던 얘기랑 똑같은데, 똑같은 상황을 운전 초보 시절에 많이 겪는 거 말고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그냥 무조건 경험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을 자꾸 피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저도 그랬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좀 큰 차를 몰았어요. 코란도 스포츠라고 픽업 트럭이에요. 그러면 이제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차의 길이 자체가 5m 정도 될 거예요. 5m짜리 차는 잘 없잖아요. 5가 넘었나? 아무튼 기억은 잘 안 나요. 긴 차야. 트럭이다 보니까 좌우 폭도 좁지 않죠. 그런 차를 몰다 보니까 골목을 들어가는 걸 좀 주저했어요. 특히나 양쪽에 막 불법 주차가 많이 돼 있는, 불법 주차긴 한데 사실상 그냥 다들 되는 그런 데 있잖아. 저가 또 이제 처음 운전한 곳이 구미다 보니 그 막 중리나 인동이나 뭐 옥계나 뭐 이런 데를 많이 다니면, 골목을 막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옆에 다 차를 대놓고 맞은편에 차가 오면 이 둘 중에 한 명이 뭐 멈추던지 뒤로 빼던지 막 이런 상황들 있잖아.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최대한 그걸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마트를 가더라도 운전을 더 해서라도 외곽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 마트를 가서 주차를 편하게 하고, 극장을 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극장을 가서 편하게 주차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전을 해서 초반 한 1년 동안 운전이 잘 안 늘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자를 태우기 시작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골목을 가야 해. 모텔이 다 골목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모텔 가려고 어쩔 수 없이 골목을 들어가겠죠. 모텔도 가기 싫진 않을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스킬이 좀 늘어갔죠.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체육관 자리를 옮기면서 평행 주차를 해야 하는 시기가 생겨서 평행 주차를 또 계속 하다 보니까 또 평행 주차가 늘고,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기 싫은 상황, 어려운 상황을 자꾸 마주해야지 늡니다. 아니 모텔이 대로변에 있진 않잖아. 보통 골목에 있잖아. 거기 있는데 어쩌라고. 예전에 한 번은 같이 잔 애가 승질내면서 집에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택시 잡고.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차를 그 길바닥에다가 대놓고 이제 모텔을 갔죠.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 차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 아침에 막 차가 어딨어 막 좀 뺑뺑 돌았어요, 모텔 주변을. 그러니까 여자애가 짜증내더니 아니 뭐 자기 차도 못 찾냐고 이러면서 택시 타고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아무 때나 세워두다 보니까. 급하면 그럴 수 있어. 딴 것도 못 찾은 거 아님? 그래서 다른 분이 와서 찾아주셨습니다. 여기라고. 감사하네요. 커뮤에 올리니까 금방 오더라고요. 찾아주실 분 하니까 금방 와서 찾아주고 가시더라고요. 커뮤가 최고야. 근데 진짜 너무 급할 때는 그냥 빈대 보이면 대충 박아놓고 그냥 막 뛰어가는 거야 그냥. 그게 그 모텔에 주차를 하면 되지 않나요 하잖아. 이 만차일 때가 있어요, 모텔이.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우가 좀 있냐면, 여자가 모텔에 갈 마음이 한 49대 51 정도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줄까 말까 싶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원래 5대 5였는데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설득해서 51대 49로 가기로 한 거야. 이럴 때 모텔로 들어갔는데 주차 자리가 없어. 뭐 지금이야 다 뭐 무인 모텔에 뭐 1실 1주차 뭐 이런 거 다 돼 있는데 옛날 모텔들은 안 그랬어요. 들어갔는데 주차 자리가 없어. 그럼 다시 나와. 다시 나올 때 여자 마음이 변해버려. 아 그냥 이거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마음이 변해.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막 100대 0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49대 51로 갈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모텔에 가기로 하고 나서 간다 했다 하고 모텔로 향하는 길, 모텔 간판이 보이면, 길바닥에 빈틈이 보이면 아무데나 차를 그냥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손잡고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필요 없는 꿀팁 감사. 근데 요즘엔 좀 다르겠죠. 요즘엔 다 그 1실 1주차 그거 다 되지 않나? 가태료 폭탄 맞으면 뭐 서울 같은 데 사시는 분인가 봐요. 지방 쪽에는, 그러니까 지방의 소도시 같은 데는 원래 길바닥에 다 됩니다. 그거 다 잡으면은 C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뭐 잡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애지간하면 잘 안 잡죠. 아침에 구박받았지만 할 건 했긴 해.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그 다음날도 했어. 내 동생 강원도 놀러 갔다가 불법 주차 딱지 날라왔던데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사람들이 되는 데다가 대야 되지. 그것도 눈치예요. 15만 원 냈다고? 15만 원짜리 딱지 잘 없는데? 15만 원이면은 카스카다 걸린 걸 거야 아마. 동생 건강하네. 남동생 맞지? 보통 불법 주차하면은 4만 원, 5만 원이에요. 뭐 과속해도 뭐 4만 원, 5만 원이고, 그 30km 이상 과속인가? 엄청 많이 과속해야지 10만 원 나와요. 근데 15만 원 잘 안 나와요. 15만 원이면은 아마 카색 걸린 걸 겁니다. 남동생 맞지? 카색하면 벌금 물음? 당연하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없는 데 가서 하셔야 돼요. 그 제 군대 친구 중에 이제 좀 특이한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되게 시골에 살았어요. 저보다 더 시골에 살았어. 자기 동네 얘기 같은 걸 좀 몇 가지 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집이 진해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진해. 엄청나게 촌이라 이렇게 다 알고 막 이래서 그 시내 나가서, 시내 뭐 나이키 앞이나 롯데리아 앞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시골 특이죠. 거기서 친구들을 만났다가 뭐 어떤 사람이랑 뭐 어깨 부딪혀서 두드려 맞았어. 경찰 신고를 안 한대요. 왜냐면 그 다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서, 다 뭐 선배고 아는 형의 친구고 뭐 다 이런 식이야. 그리고 이제 그쪽에 좀 노는 사람들이 깡패들하고 많이 연계가 돼 있어서, 또 이제 바다 근처라서 다 파이팅이 강해서 좀 시비 좀 걸려서 좀 몇 대 맞고 이런 거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끝난대. 그런 데서 살던 애인데, 그 진해에, 근데 무슨 산인지 이름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카스봉 같은 게 있대. 세카봉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카봉 같은 데가 있대. 뭐 무슨 산이 있고, 구미로 치면 금오산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와인딩으로 이렇게 S자 이렇게 있어. 근데 그 S자 도로 중간중간마다 이제 옆에다가 좀 차를 잠깐 댈 수 있는 그런 스팟들이 여러 개 있나 봐. 산 정상 갈 때까지. 근데 거기를 이제 밤에 드라이브를 가면은 차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서 있는데 전부 차가 흔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하려고 가는 데래. 원래 그런데. 그래서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하고 있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가 전역하면은 봉고차를, 완전 개썩 차를 4대 5대 정도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 밑에서 봉고차 대여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야. 세카차를 이제 대여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갔다 오는데 한 2만 원 정도. 그러면 이제 모텔 가면 뭐 3, 4만 원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시간당 10,000원 뭐 이렇게 받으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자기 사업 계획을 이제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죠. 그 새끼 진심이었어요. 만복산이야 그게? 난 산 이름은 몰라. 봉고차는 싫어. 그러니까 차는 좀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됐죠. 하드코어한 거는 이제 포터에서 어떻게 하나, 포터 짐칸에서. 근데 또 이제 걔가 얘기한 건지 다른 애가 얘기한 건지 좀 헷갈리긴 한데, 그 이제 군대 오기 전에 20살 때 여자친구를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둘 다 첫 연애다 보니까 이제 완전 불이 붙어버린 거야. 이게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너무 불이 붙은 거야. 너무 젊고 너무 건강하고 막 호르몬이 너무 막 샘솟고 이런 시기다 보니까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둘 다. 근데 돈이 없어. 서로의 집은 불가능해.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할 데가 없는 거야. 막 돈을 모아서, 여자친구 자체가 자기야 오늘 뭐 먹을까? 그냥 우리 밥 먹지 말자 오빠. 오빠도 아니지. 밥 먹지 말자 철수야. 왜? 밥 먹을 돈으로 모텔이나 가자. 거의 이런 수준으로. 그래서 뭐 대실 3시간 하면 그 나이 때는 막 5번씩 해버리니까 거의 그 정도로 서로 이제 파이팅이 넘치던 때인데, 한 날 이제 술을 먹은 거예요. 매번 아무것도 안 먹을 수는 없잖아. 술을 마셨는데 이제 밤에 집에 데려다 주는데 걸어서 가고 있었겠죠. 택시 탈 돈도 없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서로. 그래서 서로 이제 집에 데려다 주면서 깜깜한데 이제 골목길 같은 데에서 서로 이제 바지에 손 넣고 좀 장난 좀 치다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막 주변을 둘러봤어. 뭐 이렇게 숲이나 뭐 이런 게 혹시 있나, 물레방앗간이나 뭐 이런 게 대나무 숲이라든지 없는 거야 당연히. 근데 집에 다와갈 때쯤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덤프 트럭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서로 그걸 보고 하고 서로를 봤는데 서로가 같은 생각인 거죠. 그래서 남자애가 바퀴를 밟고 먼저 올라가고 여자애를 끌어당겨서 덤프트럭에서 이거 싫어합니다 제 친구. 당연히 짐칸이죠. 문이 안 열려 있는데. 덤프트럭 엄청 높죠. 올라가기 어렵죠. 유튜브 보니 주 4일이 효율적이라는데 이게 바로 효율의 함정입니다. 효율의 함정. 효율적이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아닌데 뭐가 효율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그게 가장 효과적인 거인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용해서 운동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어떤 인생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진짜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저 얘기를 합니다. 뭐 살을 빼는 사람들한테도 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몸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근육이 생긴다. 뭐 돈을 굴리는 사람한테도 뭐 어떻게 해야지 가장 효율적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효율을 계속 많이 쓰는데 이게 효율의 함정입니다. 주 4일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치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라고 칠게 5일을 하면 그럼 효과가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이해하기 쉽게 되게 단순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주 1일 운동을 하면 30점이라고 치죠. 주 2일 하면 50점이라고 치죠. 주 3일 하면은 65점이라고 치죠. 그래서 주 4일 하면 80점이라고 칠게요. 근데 주 5일을 하면 85점이 되는 거야. 주 6일을 하면 88점이 돼. 이런 느낌인 거죠. 주 7일을 하면 90점이 되고. 자, 효율을 한번 볼게요. 주 7일의 효율 어떻게 됩니까? 겨우 고작 2점밖에 안 올랐죠. 주 6일의 효율 어떻습니까? 고작 3점밖에 안 올랐죠. 주 5일의 효율 5점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주 3일, 4일의 효율은 15점이 올랐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훈련은 30점의 효율이 있어요. 엄청나게 효율이 높죠. 그러니까 조금 할수록 효율은 높고 효과는 당연히 낮습니다. 많이 할수록 효과는 높지만 효율은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주 3일, 4일 정도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네가 어디까지 가고 싶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냥 적당히 건강관리하고 적당히 그냥 옷에 좀 받고 싶다. 그냥 운동한 티만 좀 나고 싶다. 주 2일만 해도 돼요. 제 생각에는 주 2일 웨이트, 상체 한번 하체 한번 하고 주 하루 이틀 정도 유산소 하면 됩니다. 끝나요 그 정도면. 근데 더 많은 걸 원해. 내가 옷 입어도 몸이 나와 보이길 원해. 그냥 남들이 봤을 때 그 운동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괴물 소리 듣고 싶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도 야 너 몸 좋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 그럼 당연히 주 5일 6일 박아야 됩니다. 옷 입었을 때 운동한 티 나려면 체급이 중요하지. 뭐 그렇지 않죠. 많이 날씬해도 딱 붙는 옷을 입으면 되니까. 근데 딱 붙는 옷이 아닌데도 티가 나려면 체급이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정확하게는 골격이 중요하겠죠. 고추 단련해도 안 커지나요? 커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위험합니다. 요거는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닥터 빅스라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했고 그걸 하다가 전립선 염증이 와서 고등학생의 나이로 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쓰러져서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많이 아팠던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남달랐어요. 저도 이제 닥터 빅스 같은 경우는 좀 안전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반골 상태로 꽈추의 혈액을 자꾸 이제 모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질기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골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지도 않게 완전히 빨딱 서지도 않게. 고등학생 땐 그게 되게 어렵죠. 중간이 어렵죠. 그래서 혈액을 계속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모아줘. 그러면 이제 꽈추가 해면체라, 그러니까 풍선 같은 거라서 이 해면체에 점점 혈액이 이렇게 계속 채워지면서 해면체가 점점 늘어나서 과추가 이제 커진다. 이런 거였고, 이 닥터 빅스 프로그램보다 더 파이팅이 있었던 게 이제 진공 벌크업이 있었습니다. 진공 벌크업은 사실상 주사기예요. 주사기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 바늘은 없어. 거기에다가 이제 과추를 넣고 그 주사기를 이렇게 쭉 당기면 그 안이 진공 상태가 되잖아요. 과추가 있는 그 실린더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요.
주사기를 쭉 뽑으면 이 공기가 점점 이 밖으로 나오려는 그 힘이 생기잖아요. 그 힘으로 해면체를 확장시키는 거.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영영 불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사기를 뽑는 정도를 밀리미터 단위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늘려야 합니다. 조금씩 달래가면서 그거 하기 전에 따뜻한 물에다가 꽈추를 담가놔야 되고요. 그래서 해면체가 보들보들 할 때까지 따뜻하게 데펴요. 예열 같은 겁니다. 예열시키고 실린더에다 꽈추를 넣고 그 공기가 통하지 않는 어떤 작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주사기를 당겨.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조금 뭐 아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런 느낌 좀 들어요. 그거를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여기까지, 이번 주는 여기까지, 다음 주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추가 점점 이렇게 좀 성장하는. 요거를 실수로 쭉 뽑으면 그냥 불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왜 하는 건지 갑자기 자랑하고 싶어졌나 봐 저 친구. 리스크가 크죠. 해면체가 파괴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상만 했더니 존나 아프네. 근데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면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긴 합니다. 이제 그 용어 선택에 좀 어려움이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진공펠라가 가능한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뭐 전남친 작품이든 뭐든 뭐 그건 알 바 아니고 진공펠라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약간 비슷한 느낌 받을 수 있죠. 케겔하고 다른 겁니다. 일부 몸평인데 이제 운동 얘기랑 같이 하고 있죠. 이것도 다 운동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다 근육인데 뭐. 진공펠라 해주면 남친 거 커지나요? 거의 매일 10분 이상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유의미한 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달 지나면. 한 달만 해도 사실 조금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해도 커질 수 있나요? 할 수만 있다면 뭐 가능하겠죠. 그러다가 괴사할 수 있어? 예, 그게 이제 리스크인데 근데 사람의 힘으로 괴사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매운 걸 못 먹는 자식을 위해서 엄마가 김치 빨아주는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아주는 거잖아. 그것처럼 이제 남자친구를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랑이죠. 예. 사랑과 희생이죠. 그게. 진공청소기에 넣으면 안 되나? 죽고 싶은 게로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어릴 때 해야 돼요. 나이 들고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효과를 본 거는 케겔 운동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케겔 운동이라는 게 요건 이제 실제로 있는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고 바이아그라를 사용합니다. 바이아그라를 한 4분의 1알 정도를 드시면 어렸을 때 기준으로 이제 오랫동안 얘가 이제 위대해질 수 있잖아요. 그 상태로 케겔 운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냥 컴퓨터 하면서 하시면 돼요. 뭐 그걸 꼭 집중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근데 주의하실 점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이 가랭이 쪽이 이렇게 좀 너무 뭐 습하거나 좀 그러지는 않게 혈액순환은 좀 잘 되는 상태로 이제 앉으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케겔 운동을 30분 1시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속 하시다 보면 아까는 이 강제로 당기는 힘에 의해서 확장이 되는 거였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내가 밀어 넣는 거죠. 내가 혈액을 거기에 계속 밀어 넣는 거죠. 케겔 운동을 할 때마다 밀어 넣고 나오고, 밀어 넣고 나오고, 밀어 넣고 나오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녀석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심장 뛰듯이 움직여요. 케겔 운동을 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 잠시 동안 확장되는 그 크기로 몇 달 뒤에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의 단점이 이제 저처럼 전립선 염이 올 수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왔는지 다른 것 때문에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게 제가 여러 훈련을 병행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닥터 빅페이스만 훈련한 게 아니고 다양한 훈련을 병행하다 보니까 어떤 훈련 때문에 제가 주화인마에 빠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전 추천드리지도 않고 그냥 나는 그랬다 이겁니다. 그 주화인마 빠지시면 많이 아프니까 걱정해서 하세요. 제가 그때 이제 사정 참기 훈련도 같이 했었거든요. 사정 참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당시 저는 당연히 이제 모쏠 레이다였죠. 근데 하게 될 기회가 있을 때 처음부터 되게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연습했죠. 일단 고스탑부터 연습했죠. 그러니까 저는 모쏠 레이다 때부터 고스탑을 연습했어요. 고스탑, 고스탑. 고 스탑 이런 식으로 그냥 뭐 2시간 3시간 뭐 길면은 뭐 4-5시간까지 혼자 가지고 노는 겁니다. 걔를 안 죽는 채로 한 번도 발사하지 않고 좀 와 스탑 고 와 스탑 고 스탑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되면 나올 것 같아. 뭔지 알죠? 처음에는 뭐 한 5분 하다가 안 될 것 같을 때 잠깐 쉬어. 한 10초 쉬어. 한 4분 하다가 10초 쉬어.
3분 하다가 10초 쉬어. 1분 하다가 한 20초 쉬어. 나중에 좀 가면은 한 20초 하다가 한 30초 쉬어야 돼. 쉬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 한 10초 하다가 한 1분 쉬어야 돼. 점점 쉬는 시간이 길어져. 진짜 최후의 최후까지 가면 1시간 이상 막 2시간 이상까지 가면은 이제 그냥 대면 나오려고 그래. 그냥 이 그립을 잡으려고 하면 나오려고 그래. 더 뒤에까지 가면 잡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면 나오려고 그래. 거의 그 정도 수준 절정까지 가요. 이때 이제 특효약으로 바로 할카스 들어가는 거야. 바로 지금은 구글링, 우리 때는 엠파스. 바로 엠파스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랜드 마더 팬케이크 뭐 이런 거 쳐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순식간에 아이스 에이지. 조심해야 돼요. 죽어버립니다. 죽기 직전까지만 딱 보고 다시 고스탑 시작. 처음부터 다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훈련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이제 저는 이제 CFP다 보니까 그 안 좋은 상황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고스탑 이걸 하는데 이건 지금 완전 내 주도적인 상황이잖아. 그 행위가 일어났을 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스탑을 하면 되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제압당한 상태면 어떡하지? 난 지금 누워있고 이 친구가 지금 열심히 말 타고 있는 도중이면 지금 그 상태인데 내가 지금 안 되겠어? 그랬을 때 그만 이럴 수는 없잖아. 스탑! 이럴 수는 없잖아. 아니 내가 걔를 제한시킬 수는 없잖아. 자꾸 못 움직이게 제한시킬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주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끝나지 않는 방법을 이제 필살기로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사정 참기를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걸 연습을 하는데 느낌은 옵니다. 발사만 안 될 뿐이지. 근데 그게 초반에 아직 익숙치 않을 때는 한 방울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 약간 3분의 1방울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다 참았는데 99% 참았는데 0.3% 정도가 나와요. 그게 기분이 나빠. 이걸 완전히 잠그지 못했다는 거가 약간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완벽하게 0.1방울도 나오지 않게 제한시키는 방법을 이제 연습하다가 이제 주아인마에 빠져서 전립선 염이 와서 존나 아팠어요 진짜. 학교 여선생 보고, 저희 학교에는 예쁜 여선생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중고등학교 6년 내내 한 번도 예쁜 선생님 없었어요. 형 애들 믿잖아 그만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100% 실제로 제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추천하지도 않고요. 주아인마 빠졌다고 지금 얘기하잖아 내가. AA컵이라 매일 5cm 뽕보라 차고 다니는데 남친이 실제로 보면 실망할까요? 그러니까 AAA 건전지인 분들이 계시죠. 저도 이제 좀 안타깝게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컴플렉스가 좀 심해서 마치 찬우가 키높이 깔짱 까는 것처럼 컴플렉스가 좀 심하셔가지고 365일 뽕보라를 차셨어. 그 나는 이제 처음에 뵀을 때 작은 줄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큰 줄 안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라 뽕보라를 구별을 못할 때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훌륭하셨어. 얼굴도 예쁘셔가지고. 근데 그 얼굴에 그 가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등산 스키를 이용해서 산 밑에 숙박업소에서 이제 그분하고 함께 하게 됐는데 막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막 이래. 모텔까지 왔는데 누웠는데 뭐지? 진짜 아닌가?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아래쪽 공략을 들어갔더니 바로 엉덩이 들고 막 다리 베베 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위에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차전을 하의만 벗고 했어. 그리고 이제 2차전에 딱 들어가면서 이제 진입을 했더니 이게 뭐지 싶은 거죠. 뭔 돌기만 하나 있는 거야.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걸려야 되잖아. 아니 우리 헬스쟁이들도 가슴을 밑에서 들어오면 여기 걸려요 여기가. 여자인데 걸리는 게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간 다음에 뭐 돌기만 하나 있는 거야. 걔가 이제 그제서 이제 실토를 하는 거죠. 사과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뭐 작지 미안해 뭐 약간 요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요. 저도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뭐 괜찮다 하면서 이제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폐가 체험 같은 거예요. 귀신 소리가 났어. 귀신이 있는 게 확실해. 너무 무서운데 귀신의 존재를 확인해야겠어서 폐가 안방 문을 여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미 알아. 나는 이제 이미 잘못된 걸 알아. 근데도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는 거야. 그래서 오픈을 했더니 좀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예뻤거든요. 예뻐서 괜찮았었고 이제 주로 그 친구 만날 때는 이제 뒤에서 많이 만났죠. 방법은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없는 게 골반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가슴이 없으면 속옷으로 좀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안 벗고 다양한 디자인의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디자인의 브라를 입으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골반이 없으면, 골반하고 힙이 없으면 이제 특히 저는 이제 백어택을 좋아하는데 백어택을 할 때 답이 없어 진짜. 개인적으로 이제 백어택을 할 때 여성의 몸이 거꾸로 뒤집은 하트 모양이 되는 그것을
이제 최고의 가치로 치는 사람인데 저는 그 상태일 때 거꾸로 뒤집은 하트 형태가 안 나오는 분은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AAA 건전지인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격지심만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분을 만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남자친구가 너가 건전지여도 괜찮아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남친이 마음이 넓네. 만나는데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관계가 좀 지속되면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새로운 신기술 같은 걸. 내가 어제 어디서 봤는데 이러면서 전 여친이랑 해보는 건데 이럴 수는 없잖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걸 요구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다양한 방식이라든지 어떤 희생정신이 필요한 방식 같은 걸. 그때 건전지인 분들이 자격지심이 좀 있으실 때 내가 이게 작아서 이런 걸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래서 이거 사탕 물고 있다가도 약간 기분 나빠해버려. 내가 이게 작으니까 이걸 해야 하는 건가?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 그것만 없으면 돼요. 그것만 없으시면 돼. 오히려 반대로 오빠 내가 가슴이 작으니까 이거라도 할게 라는 느낌으로 좀 봉사가 들어오면 남자친구가 굉장히 기특해하겠죠. 내 경우에는 나 가슴 작은데 괜찮아 라는 말이 제일 깼었음. 왜 그러지? 나랑은 많이 다르다. 저는 저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애지간하면 가슴이 작아도 괜찮아 합니다. 큰 가슴을 좋아하지만 작아도 괜찮아 해요. 오히려 반대로 작은 가슴을 좋아하는 남자가 이상한 남자죠. 큰 가슴을 좋아하는 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내 여자친구가 작아도 괜찮아 합니다. 일반적으로. 너무 작은 것만 아니면. 근데 이제 오목은 없잖아. 애지간하면 진짜 조금은 있습니다. 애지간하면. 근데 난 AAA는 힘들 것 같긴 해. 저런 분도 되게 존중하고 저런 분들 중에서 이제 저도 이제 아는 분인데 되게 좋아하던 여자였는데 이제 결국 헤어지게 된 게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죄 짓는 기분이 좀 든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이제 애써 뒤에서 하면서 이제 모른 척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거울방에 들어간 거야. 옛날에는 좀 잘 랜덤이었어요. 그냥 방이. 열어봐야 알아. 그래서 이제 모텔에 갔는데 그 침대 쪽에 이제 거울이 있는 거야. 크게. 그래서 이제 뒤에서 공격하고 있는데 거울로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마치 되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 거야. 걔도 또 몸이 컸거든. 남자애가.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헤어지더라고요. 없다 못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만난 놈은 없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제 함몰류를 만난 친구 얘기는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친구도 이제 만났는데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이제 건전지고 AAA고 함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가 없네 하고 이제 돌기가 하나 있잖아. 돌기조차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좀 힘들어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저 친구가 잘 아네 게임 페인. 그 함몰이 거유인 함몰이면은 오히려 그게 미칩니다. 근데 이제 작은 함몰은 좀 버겁긴 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좀 해드리자면 남자 건데 휘었어. 근데 빅하고 휘면 오히려 좋을 때가 있잖아요. 꼭 정직하게 바나나처럼 휘지 않아도 괴상하게 소나무 분재처럼 휘어도 빅하고 휘면 오히려 좋을 때가 있잖아. 근데 작은 주제에 휜 새끼들이 있어. 그래서 이 새끼 만나면 계속 약간 옆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이러고 해 이 새끼가. 옆에서 해 자꾸. 정면을 보면 자꾸 벽을 긁어. 약간 옆을 좌양좌를 좀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되는 애들이 있어요. 많이 휜 애들은. 그러니까 좀 크고 휘면 오히려 좋을 수가 있는데 작은데 휘기까지 해? 짜증 확 나잖아.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몰이어도 이게 사이즈가 좋으시면은 오히려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막 미치겠는 때가 있어. 그 형태가. 그것이. 그리고 이제 도중에 특히 이게 이제 꽃이 피어날 때 막 그런 걸 이제 지켜보는 그런 게 오히려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데 한몰이다 이러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작은 한몰 1년 만났는데 탁구공 올라감. 개새끼야 그걸 거기 왜 올려 이씨. 이제 예전에 이제 제 여사친 얘긴데 여사친이라기보다는 여자 지인이죠 그냥. 여자 지인 얘긴데 그 친구도 이제 파이팅 있게 만나고 다니는 애였는데 좀 작은 친구를 만난 거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몸은 되게 좋았어. 수영해가지고 헬스도 조금 하고 이제 수영을 많이 하는 수영 선출이었던 남자를 만났는데 이게 수영 최적화 몸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았대요. 좀 많이 작았대. 근데도 괜찮았대. 자기는 그런 걸 그렇게 개의치 않는데 그냥 뭐 어떻게든 가려면 간다 약간 이런 느낌. 뭐 네가 크든 작든 뭐 잘하든 못하든 나는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든 갈 수 있다 약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굉장히 진취적인 여성이어가지고 작았지만 괜찮았대.
근데 이제 남자가 이제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지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일이 시작됐죠. 걔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남자는 똑바로 누워 있고 이제 손으로 예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갑자기 이제 장난기가 돌아서 오빠 내가 마술 보여줄게. 없어졌다. 짜잔.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마술놀이를 해버린 거야 그걸로. 그러니까 여자 손으로 손 안에 감춰질 수 있는 사이즈인 거야. 그날 헤어졌어요. 평생 기억나겠다. 수술하러 가지 않았을까? 그 정도 크기가 가능한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듣고 계산을 좀 해봤어요. 6, 7이면 가능하겠더라고요. 8 언더. 8 언더면 가능합니다. 물리치료사 트레이너, 일반 트레이너 누가 더 잘 가르치나요? 어른들 인식에는 물리치료 트레이너가 좋다는데, 그러니까 이해도가 아예 없는 또 질문이죠. 물리치료사인 트레이너는 일반적인 헬스 트레이너하고 그분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마치 펠프스하고 우사인 볼트 중에 누가 빨라요 같은 질문이에요. 물리치료사는 몸을 고쳐주는 사람이고 안 아프게 기능이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일반적인 헬스 트레이너들은 근육을 붙여주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분야입니다. 그 예전에 제 군대 후임 중에 그냥 여자 지인을 많이 만들고 이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친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걔가 이제 얼굴은 좀 귀엽게 생겼는데 나쁘지 않은 친구였거든요. 그쪽 사이즈가 약간 좀 굵은 스타일이었어요. 애가 키도 좀 작고 다부지고 이런 스타일이었고 농구 좋아하고 아무튼 그런 친구였는데, 걔 전략이 그냥 여사친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어디 갈 때마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겠는 여자만, 못하겠는 여자는 절대로 친구를 안 해요. 걔는 내가 딱 봤을 때 가능이라고 판정이 된 여자면 그냥 진짜 사심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 해서 이제 전화번호 저장을 하고, 그래서 그 새끼 폰에는 전부 가능한 여자들밖에 없어. 모든 여자가. 그리고 항상 이제 뭐 연락 같은 걸 주고받고 하면서 연락 잘 안 되는 애면은 미련 같은 게 0.1g도 없어. 연락 안 돼? 그냥 심하이야 바로. 그냥 다음에 연락돼? 아이고 좋아. 그냥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가 막 20명 30명씩 있다 보니까 그냥 매 주말마다 누구 하나는 걸리는 거야. 20명 30명 중에 이번 주말에 누구 하나는 걸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좀 써먹던 방법이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게 되고 뭐 이럴 때 있으면 좀 이렇게 분위기 좀 애매하고 이럴 때는 나 작다 전법을 좀 썼죠. 이제 술을 마실 때 나 작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금방 끝난다, 따끔하세요, 약간 요런 개그도 좀 치면서 진짜 뭐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약간 요런 느낌. 시작부터 끝까지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요런 느낌이라서 이제 뭐 술도 먹고 이러니까 그냥 뭐 그래 뭐 어때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좋은 봉사활동 같은 거 해주는 느낌? 약간 그 뭐냐, 크리스마스 때 종치면서 모금하는 통에다가 돈 넣듯이 그냥 그 짧은 시간 내가 봉사해줄 수 있지,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시작되면 땀에 이런 이 얘기를 듣는 게 이제 그 새끼의 약간 변태 같은 취향이었죠.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한 번 더 버프되는 그런 스타일의 쓰레기였죠. 남친이 나 흑자 구독한 거 보고 충격받아 했어. 오늘 방송은 안 보여주는 게 좋겠다.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꼬시는, 그렇진 않죠. 이렇게 꼬시는 친구 몇 명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어렸을 때긴 하지만 난 편의점 라면 콜 이걸로 많이 꼬셨는데, 그러니까 저런 게 좋아요. 물론 이제 파랑까치가 어떤 인간적 매력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뭐 평균 이상 된다든지, 아니면 뭐 대화가 잘 통하는 애라든지, 유머러스하다든지, 뭐 허우대가 좋다든지, 몸이 좋다든지, 뭐 등등등 뭐 하나는 갖긴 가져야 돼. 그게 뭐든, 아니면 뭐 직업이 좋든 돈이 많든 뭐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 그런 상태에서 이제 되게 부담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낚싯대 던지듯이 그냥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제 못소린 친구들 혹은 이제 여자를 잘 못 만나는 친구들, 물론 이제 제가 요즘 친구들의 연애나 이런 건 잘 모르긴 하지만 근데 아마 안 변했을 거예요. 옛날부터 변한 적이 없으니까. 낚싯대 하나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저기다 던질까? 저기다 던질까? 저기다 던져야지 고기 많이 잡힐 것 같은데, 이렇게 엄청 고민하다가 한 번 던지고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계시기보다는 낚싯대를 10개를 가져오세요. 낚싯대 10개를 가져와서 10개를 다 던지시고 하나 걸리면 그거 땡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상대가 부담을 안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자 입장에서 뭐 물론 그런 만남을 싫어하는 분들도 되게 많겠죠. 근데 여자분들은 생리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이 굉장히 불규칙해요. 크게 나누면은 4분기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달에. 그래서 한 달 동안 4단계의 이 감정 변화를 거쳐요. 그리고 그 감정 변화들 중에서는 꼴림기가 있어요. 이제 그 기간에는 좀 약해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이렇게
남친하고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썸 타던 남자하고 잘 안 됐다든지 좀 호감이 있던 남자가 있었는데 걔가 여자친구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외모적으로 여성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을 당했다든지 이런 일을 당하고 이제 그런 꿀림기까지 겹치고 이것저것 겹치다 보면 술까지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방어력이 천차만별이 돼요. 여자는. 자, 남자 같은 경우에 내 방어력이 50이야. 그러면 50 이하의 여자가 아무리 두드려도 절대로 안 섭니다. 남자는 애지간하면 그래요. 내 방어력이 50이면 최소한 60의 여자가 나타나야지 발동이 돼요. 40의 여자 절대 안 뚫려. 30의 여자 절대 안 뚫려. 50의 여자면 뚫릴 듯 말 듯 그런 느낌. 70, 80의 여자면 내 방패는 없는 거나 다름없어. 이런 느낌인데 이 여자의 방어력은 한 20에서 90까지 너무 천차만별. 그러니까 한 명인데도 계속 변해 방어력이. 방어력이 계속 변해. 그래서 그 약한 시기에 좀 이렇게 공략을 해보는 게 좀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럼 그런 시기에 여자는 너 따위를 만날 때 불량식품을 먹는 기분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뭐 무슨 뭐 사랑을 하고 미래를 함께 약속할 남자를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이어트 중에 아 못 참겠다 하고 라면 하나 때리는 것처럼 아 못 참겠다 하고 빵 하나 집어 먹는 것처럼 불량식품 먹듯이 너를 만나는 날이 생길 건데 그런 날 아니 이거는 영양 성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건 단백질이 많이 안 들어있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라면 먹으려다 기분이 확 잡치잖아. 그리고 부담될 수도 있고 너랑 오늘 가볍게 만나려는 건데 내가 걸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 오늘 너랑 원나잇 할 거임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잖아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냥 애매한 관계에서 오늘 관계를 갖고 사실 너랑 앞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네가 되게 진지를 쳐 빨면 소위 낚싯대가 한 개인 남자처럼 행동을 하면 얘랑 오늘 했다가 좀 귀찮은 일이 많이 발생하겠다. 얘가 나 집착하겠다. 나한테 고백하고 사귀자고 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겠다. 아 부담된다 하면서 여자가 잔뜩 움츠러듭니다. 차라리 낚싯대가 10개인 남자처럼 뭐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느낌이어야지 오히려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 상담 예전에 한창 할 때 맨날 얘기했잖아요. 주변에 예쁜 여자가 있고 그 여자랑 여사친 혹은 지인 사이로 있을 수 있을 때 욕심내지 말고 좀 기다려라. 그러면 기회가 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요거는 있지에 유나 씨도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 라이브를 키셨는데 누가 채팅 같은 걸로 물어보더라고. 되게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요? 하니까 유나 씨가 뭐라고 했는지 워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옆에서 그냥 잘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뭐 힘들 때 특히 같이 있어주고 이러다 보면은 좀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쁜 여자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진짜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내가 왜 얘한테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도 모르게 되게 별거 아닌 남자한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진짜 예쁜 여자라도. 뭐 존나 예쁜 여자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존예는 안 만나봐서 그냥 조금 예쁜 여자라면 그런 시기가 와요. 예. 그게 이제 여자들 좀 특성이에요. 근데 남자는 보통 그런 일이 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때가 왔을 때 욕심을 내지 마라까지 유나 씨가 아마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잠깐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하루 아니면 뭐 일주일 아니면 뭐 한 달. 근데 결국에는 나와 매칭이 될 수 없는 티어가 다른 사람이라 내가 브론즈 실버인데 어떻게 좀 큐가 뭐 꼬여서 롤이 갑자기 마탱이가 가서 뭐 다이아랑 마스터랑 매칭이 돼버린 거야. 한 게임.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도 나는 아직 브론즈 실버인데 다이아 마스터랑 매칭이 될 때까지 계속 큐를 취소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이 찾아왔을 때 뭐야 베이커 만났어 게이득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게임 재밌게 하시고 좀 기다리셔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좀 운 좋게 또 그런 큐가 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건 안 돼요. 만약 결혼을 한다 해도 이혼할 겁니다. 결혼까지 어차피 안 가겠지만 결혼은 못 해요. 근데 잠깐이라도 만나볼 수는 있습니다. 하다못해 원나잇이라도.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랑 하루 자고 나서 갑자기 막 이 여자를 갖고 싶어지고 소유하고 싶어지고 해서 집착을 보이는 순간 그 다음 베네핏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관계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다시는 그 사람이랑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 군대 후임이 써먹었던 방법이 이제 그런 방식과 되게 유사한 거죠. 그리고 얘는 그런 여자의 연락처를 한 20개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애지간하면 주말에 매주 재밌게 놀 수 있게 되는 거죠. 형도 해봤나요? 애매하네요. 네. 제 입장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형이 당한 적은 없어? 먹버를?
먹벌을 당한 적이라. 먹고 체한 여자는 많이 봤는데. 아무튼 여러분 너무 진지하지 말자. 좀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진지하면 진지한 관계까지 갈 수가 없어요. 피자쿠, 난 불가능인 여사친이 집에서 재워달라길래 택시 타고 가라고 쌍욕하고 보냄. 택시를 태워줬구나. 존나 야사시한데. 저도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봉사 정신이고 뭐 호스트 정신이고 뭐고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자한테 못생겼다는 말 듣는 게 최악인가요? 냄새 난다는 말이 최악인가요? 요건 솔직한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잤던 거의 모든 여자한테 못생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랑 잔 거의 모든 여자가 저한테 못생겼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못생겼다고 해서 너랑 못 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냄새나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저 못생겼어가 약간 장난일 때도 되게 많아요. 못생긴 남자도 매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냄새나는 남자는 매력이 있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빨래 덜 말린 걸레 냄새 나면 차은우라도 바로 아웃임. 차은우는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 인터넷에서 본 건데 저도 그 유명한 니감날먹좌가 있잖아요. 그 무슨 그 약간 노출이 있는 모델 같은 거 하는 분인데 이분 뭐 남자 뭐 이렇게 좀 눈이 높으시겠네요 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저는 그냥 좀 되게 못생긴 친구랑도 만나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하면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그냥 그 친구를 만날 때 네가 감히 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좀 뭐 재밌다 그랬었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일탈? 친구 여소해줬는데 여자가 영화 보는데 냄새 나서 미치는 줄 알았대요. 저도 사실 한 번 있긴 한데 말하기 조금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하네. 그러니까 그 제가 PT를 했던 분인데 땀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많아서 참을만 해요. 운동을 하다가 땀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제 옛날 헬스장은 그 회원복이 좀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회원복에 땀이 날 때 나는 그 특유의 그 아주 맡기 싫은 땀 냄새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괜찮아졌는데 제가 한번 이제 향수인지 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좋은 냄새예요. 근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여자분을 PT를 하는데 향수 냄새겠죠 아마? 향수 냄새가 너무 심해서 막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PT를 좀 잘 하기 힘들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땀 냄새는 제가 예전에 구미에 있을 때 저기 뭐냐 친구 중에 농구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라도 친구여서 명절 같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만났어요. 그 친구는 이제 명절에 막 저 보러 오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저도 어차피 명절에 뭐 하는 거 없고 그러면 이제 걔랑은 명절에 농구를 하러 대구를 좀 많이 갔어요. 대구 경북대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야외 코트에 사람이 좀 많았었거든요 옛날에. 거기 이제 가면은 외국인들이 좀 있어요. 교환학생도 있고 막 이래서 진짜 매우 심한 치즈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웃기게도 역한 치즈 냄새가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맛있는 치즈 냄새. 그러니까 버거킹 햄버거에 치즈가 들어있는데 그 패티가 잘 구워져서 뜨거워서 치즈가 녹는 그 냄새 있죠. 그 냄새가 몸에서 계속 진동을 하는 거야. 겨드랑이 같은 데서. 그래서 와 한국인한테 막 마늘 냄새 난다 이런 말 하잖아. 그것처럼 치즈 냄새 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좀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란 치즈 냄새. 버거킹 먹고 온 거 아님? 그럼 입냄새만 날 거잖아. 뭐 그런 경우는 많으니까. 뭐 먹고 왔을 때 입냄새. 뒤에서 이제 포스트업 치면 자세를 낮추면 겨드랑이가 코 앞에 있게 되잖아요. 치즈버거 냄새가 진짜 많이 났습니다. 겨드랑이에서. 한바탕 혀 댈 뻔했어요. 주작 밈인 것 같긴 한데 그 주작 쇼츠 같긴 한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가 여름인데 그 식당에 선풍기가 틀어져 있었는데 스탠드 선풍기가 그 여자가 너무 더웠는지 치마를 이렇게 살짝 들고 안에 공기를 넣고 있었어요. 선풍기 바람을. 그리고 그 여자 앞쪽에서 밥을 먹고 있던 남자가 손을 이렇게 들고 저기요 이거 상한 것 같은데요? 썩은 냄새 나는데요? 하면서 음식 바꿔달라고 하는 쇼츠가 있어요. 주작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많이 나는 분은 좀 그럽니다. 이 냄새 같은 경우도 이제 추억이라고 봐야겠죠. 추억이 하나 있는데 처음 내려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위를 시작하고 나서 막 처음부터 바로 막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내려가 봤어 거기를. 왜냐면 이제 여자애만 맨날 이렇게 희생을 하니까 나도 하면서 이제 내려갔는데 예상치 못한 냄새가 났죠. 그러니까 미처 내가 그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약간 중학생인데 수시 원서를 쓰는 그런 느낌? 고등학교 3학년이 돼야지 대학교를 가는 건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려갔는데 그 근처에 갈 때부터 조금 이곳은 습도가 높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뭔지 알죠? 이렇게 되면 습도가 느껴지고 좀 떨어지면 건조하고, 그래서 심상치 않은 건 가면서도 느꼈는데 이제 코를 박고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18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놀래서 뭐? 라고 해서 내가 너무 좋아, 18 너무 좋아라고 이렇게 임기응변했던 추억이 있네요. 여자한테 욕해본 적 없다며? 네, 여자한테 욕해본 적 없습니다. 보한테 욕해본 적 있습니다. 여친이 토킹바에서 알바하던 게 걸렸는데 자기는 더러운지 절대 안 하고 알바처럼 한 거라고 봐달래. 이걸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려나? 저는 못 봐줍니다. 저는 안 됩니다. 바로 헤어집니다. 저는 바로 헤어지고 바로 그냥 번호 지워버려요. 아예. 전화 오면 바로 차단합니다. 받지도 않아요. 저는. 왜냐면 토킹바가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했잖아. 토킹바 하루 가서 일했어요? 아니잖아요.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했을 거 아니에요. 한 달 거기서 일했으면 나한테 25번 거짓말한 거고, 두 달 일했으면 50번 거짓말한 거예요. 저는 그거 못 참아요. 그러니까 뭐 순간적으로 한 번 뭐 이렇게 거짓말이 나올 수는 있어요. 막 놀라거나 뭐 겁나거나 뭐 이럴 때, 판단력이 좀 흐려졌을 때 순간적으로 거짓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거는 그냥 그 기간 동안 내내 나를 속인 겁니다. 형은 형수님한테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하는 편인가요? 하죠. 하얀 거짓말은 하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알죠, 다 서로.